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약간 색다른 주제인데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우리 이재명 둘 다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이제 또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까 이 문제를 참고로 이제 또 법률 상식 면에서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다른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그 사면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이제 이재명 한번 비교해서 사법 리스크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보면 공통점은 두 개가 있다 봅니다. 이재명하고 이제 트럼프 공통점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기소돼서 이제 그 재판받고 있는 게 4개씩 있습니다. 사건이 많죠. 이재명에도 지금 기소돼가 재판받고 있는 게 현재는 4건이죠. 4건. 혐의는 이제 11개를 합니다. 11개, 4건. 그러니까 재판이 여러 개 이게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재명이도. 참 이게 역대 야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재판을 많이 받은 경우는 드문데. 근데 하여튼 4개 재판에 11건. 현재 재판 중인 게. 근데요, 딱 이 우연일치인지 현재 트럼프도요. 트럼프도 그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도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재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데 둘 다 여러 가지 그 재판을 4건씩 혐의를 이렇게 쪼개보면 많죠. 이런 데 그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게 첫째 공통점이다. 트럼프와 이재명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이렇게 재판을 많이 받는데도 아직 수사받고 있는 남아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 아직도 남아있는 여죄, 남아있는 게 수사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추가로 여러 건이 수사 중이라는 거죠. 이재명이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재판해도 아직 남아있는 게 이재명이도 지금 법카 소환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그 횡령 있잖아요. 국고손실, 수원지검에. 그거 안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도 가면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 2402호도 기소에 와 있잖아요. 수원마 3개. 그 다음에 그 성남지청에 정자동에 판교 힐튼 호텔 강백신 검사. 이것도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배소인의 뭐 재산 문제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사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아직 많은 죄가 재판을 많이 받아도 이렇게 많은 죄가 또 수사 중이고 남아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그래. 와, 트럼프도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는데 앞으로 고소 고발이나 수사 중인 게 91개래. 야, 이재명보다 좀 많네. 이재명이도 쪼개면 뭐 91개 법카 같은 거 쪼개면 또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고소나 또 수사 중인 게 한 91건이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뭐 공통점이라 봐야죠. 이것도 공통점이다. 추가로 기소대가 재판받는 게 있고 또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엄청나다. 이런 게 공통점이죠.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범죄가 사면하려면요. 결국 사면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면하려면 범죄가 확정이 되어야 사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 말에 대통령이 되든 선거 넣으더라도 제가 재판은 계속된다 그랬죠. 이게 다수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이 돼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되면 형사상에 새롭게 소출 안 당하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게 다수 견해입니다. 허영 교수님이나 옛날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슈화 시기가 크게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사면은 재판 중인 거는 사면을 못 합니다. 왜? 형이 확정되어야 대법원까지 확정돼야 그때 이제 사면하든지 말든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차피 이게 대통령 되더라도 이게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뭐 어떻든 저떻든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나중에 대통령 끝나면 또 이게 재판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일시 중단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게 재판이 또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형의 선고가 나옵니다. 대통령 전에 나올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 뭐 된다고 치면 만에 하나 된다고 치면 이게 대통령 끝나고 재판에 나올지 하여튼 대장동이고 뭐고 징역 몇 년 이게 나오긴 나옵니다. 형의 선고가 뭐 유죄든 무죄든 나오기는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든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3일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칼기 김현희도 3일이 바로 안 되고 대법원에서 그냥 사형 선고해놓고 그 다음날 3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요, 미국은 옛날에 닉슨 뭐 대통령 이런 이제 우리 도청 워터게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안 돼도요, 범죄를 사면해버립니다. 이게 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유시민가 책 하나 쓴 거 전에 제가 방송했잖아요. 유시민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미리 죄를 다 사면해 줄 테니까 구속 안 시키고 지금 사퇴해라.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퇴하면 우리도 이게 법 바꿔가 사면법 바꿔가지고 사면해 줘가지고 구속을 안 시킬 테니까 사면해라.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유시민가 쓴 책 아닙니까? 그의 운명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가? 이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옛날에 이재명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이래가 제가 방송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미국하고 우리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은 재판 전이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트럼프가 이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유죄인데도 형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잖아,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연기해주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요, 그냥 자기 사건 내가 다 사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웃기는 나라입니다. 사법제도는 자기가 그냥 셀프로 형이 확정되어서 사면해버리면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으니까 제한도 없어. 그러면 이게 그냥 사법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재명이가 아무리 대통령 돼도 셀프 사면이 형이 확정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요, 이게 둘 다 좀 대통령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이제 트럼프도 해리스 토론에서 뭐 벌써 밀렸다는 평가 아닙니까? 토론에서 와, 해리스가 그냥 그 후보는 그냥 얼굴로 말하는데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으로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이상한 막 표정으로 조롱하듯이 이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토론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말리거든요. 지금 이게 여론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젊고 활기찬 해리스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해리스 쪽으로. 트럼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이든하고 붙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바이든하고.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힘들듯이요, 이재명도 저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재명이가 인기 1위고 지금 민주당 1위 설치는데 판사가 겁이 나가 설마 100만 원 이상 때려주겠냐, 선거법. 설마 위정교사 징역형 집행유예라도 징역 때려주겠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사법부를 믿습니다. 믿어요. 사법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은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겁나가 그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합의를 합니다.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명이 하는 것도. 요즘 이게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저 배석 판사 역할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아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둘 중에 둘 다 넣으면 이게 확 그냥 판도가 바뀔 겁니다. 바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자 아무리 국회해도 사법 판사들이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판사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막 판사도 고문하는 그런 암흑의 독재 시대도 아니고요. 개딸들이 판사 아무리 협박하고 급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별의별 법외국제나
판사 뭐 처벌하는 여러 가지 법 만들어도 우리 신진욱 판사 봤잖아요. 조병구 판사 봤잖아요. 그 다음에 김옥곤 판사 봤잖아요. 신진욱 판사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병구 판사 그대로 김용희 최측근 5년 때리잖아. 그 다음에 김옥곤 판사도요. 우리 백현동의 김인섭 씨 5년을 신속하게 때리잖아요. 이런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판사들이. 한번 믿어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저는 대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대선 나가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는 나가긴 나갔잖아, 후보로. 근데 이기기가 쉽지 않고 이재명이는 아예 대선 나가기도 출마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기도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지금 이제 이거 막으려고 이재명이가 지금 10월 달에 선고되고 불안하니까 원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불안하니까 요즘 갑자기 막 대선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요. 이런 게 다 불안감에 저는 발로로 봅니다. 내가 이게 대통령 되면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가 만들어 또는 이게 우리 집권 플랜 본부 만들어 이러면서 이게 막 대통령 행세하는 거 이게 다 10월 달에 선거 앞두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허장성세 그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 거의 다 돼가면 판사도 좀 영향 받겠지 설마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게 여러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도 이게 변호사인데 자기 대충 예측 못 하겠습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듯이 즉 계엄령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계엄령 떠드는 게 와 사법부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놓으면 이제 막 개딸들이 들고 오려고 뭐 어떻게 난동 부릴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혹시라도 계엄으로 진압할까 싶으니까 미리 막 군불대면서 나라를 대혼란으로 밀어여보자. 그래야만 그 분위기에 타서 내가 사법미서를 돌파하면서 대통령을 한번 탄핵 끌어내려 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 자기가 당선 무효되면 승복 안 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뭐 이러려고 계엄 유언배를 좀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빌드업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하고 이재명이하고 공통점은 지금 현재 많은 건으로 재판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건으로 수사 중에 있고 이런 이제 사법리서건은 둘이 공통점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면권이 미국은 이제 수사 중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대통령이 돼도 재판 계속해야 된다. 사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공통점은 둘 다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나간 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이는 출마할 자격도 없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둘의 운명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